네,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회동을 갖습니다. 세 명이 만나는 첫 공식 회동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발언 이후 MB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새누리당 내 친이 친박 간 갈등 양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세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로 분리되는 박종희 전 의원, 친이계로 분리되는 강승규 전 의원,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전해숙 전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친이계 모임 19일 날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 취소가 되셨다고요? 연기했습니다. 연기. 네. 왜 연기하셨어요? 요즘 또 친이 친박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예. 원래 친목 모임으로 예정돼 있던 건데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예, 함께 내일로.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모이지 않는 이유는 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은 저희가 18대 국회의원 때부터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함께 친목 모임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또 몇 번 있었고요. 올 초에도 좀 1월 달에도 예정을 했었는데 또 김무성 대표께서 계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 부분을 그런 시기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편한 시기 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정부패 척결이 이제 주로 이제 자원 개발, 방산 비리, 그동안에 이제 사자방이었습니다만 또 이번에 포스코 비리가 나오면서 이런 것까지 가면서 그게 MB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가 얘기한 그 부분부터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습니다. 예. 담화 내용이라든가 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당정 간에 이 소통이 좀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수사입니다. 국부 유출과 또 과거 정권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친이계를 겨냥한 거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권에서 이뤄진 그 방만한 이 자원 외교 또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한 부패 부분은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일부 이제 부패한 관료들과 정치인과의 결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예.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정책 결정이나 또는 공기업 경영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언제 어떤 시기이든지 발본색원해야 되죠. 그것은 국가 경영이 국민에게 주는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금 이완구 총리의 담화 내용 등에서 약간 비춰지는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국가 정책 결정이든 아니면 공기업 경영이든 경영의 결과 이런 부분에 또 정책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사정의 칼날을 잣대를 대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든 경영이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 부패의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발본색원해야 하되 그런 정책의 선택한 정책, 선택한 경영의 결과를 차후에 다음 정권에서 이를 그 사정의 칼날로 잣대를 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혹시 국면 전환용으로 전 정권을 사정의 칼날로 수사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거명되거나 소환을 앞두거나 이런 친이계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포스코 회장, 정준영 회장 같은 경우는
MB맨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MB 정부 때 포스코 회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께서 공기업 포스코를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을 텐데, 그 성공한 정책이든 실패한 경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포스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하겠습니다. 정준양 회장은 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면접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임 과정에서부터 부실 기업을 인수하고 그 이후에 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데서는 또 자원 외교도 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비자금 형성이라든가 해서 반드시 개인 비리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다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MB맨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MB와는 관련 있건 없건, 그리고 오히려 관련 없이 개인 비리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이상득 전 부의장께서도 이 총리의 담화 내용이나 이런 자원 외교 수사에 관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총체적인 부실, 비리, 이것을 정권 교체와 전 정권 사정과는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두 의원님의 친이 친박계 의원님이십니다만 조금 이렇게 입장이 조금 미묘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더 정책 결정이나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부정의 소지, 비리의 소지가 있다면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건 단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빗대어서 다른 부분의 MB 정부의 공기업 정책 또는 MB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자원외기를 몰아쳐서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자, 이걸 바라보는 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왜 이게 진작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터뜨리냐. 그리고 4대강에 대한 비리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4대강의 비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수질 관리까지 20조가 사실은 22조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질 관리 비용만 박근혜 정권 5년간 20조가 예상된다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턴키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정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시행했는데다가 턴키 방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비싸게 수주를 줬어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타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4대강 건설사가 임원들, 찬동 정치인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집중으로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 당시 나왔었고,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영포 라인이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한 4조 5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 진작에 나왔고, 감사원에서 1차, 2차를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실했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수문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완구 총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오해를 사기가 쉽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 정권을 사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 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 밝힐 때 함께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왜 4대가 왜 뺐느냐.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저렇게 누구를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부패에 대해서 하려면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완구 총리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네. 자, 집권 3년 차를 다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 국회에서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권 3년 차라는 게 일단 어떤 식입니까? 그거를 좀 그래서 집권 3년 차에 어떤 이런 사정 종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취임 초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뭐 8, 90%까지 가고 굉장히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을 때죠. 예. 그런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 경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그 어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임금 인상 요구라든가 또 R&D 투자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분출이 되는데 예. 대기업에서는 현재 이제 금융 위기라든가 그 금융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풀질 않고 유보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예.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면은 가장 쉬운 것들이 대기업을 압박을 해서 돈을 풀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 검찰이라든가 사정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 미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시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다시 또 과거를 그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을 좀 해석시키려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자께서도 앵커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집권 3년 차의 어떤 변곡점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지금 우리 새누리당 정부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가지고 풀어내야 하고 또 지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어떤 소통의 문제로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밖으로 또 지금 그 이완구 총리의 그런 어떤 그 담화를 계기로 여러 가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집권 3년 차의 문제도 과거의 대화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막 엄청 떨어져, 그러니까 예상외로 떨어지니까 이제 부패와 전쟁을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선명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려면 4대강의 비리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걸 그냥 용도 삼이식으로 떠들고는 뒤에는 그냥 흐지부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려면 정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어느 특정인을 향하는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렇게 부패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것만큼 현재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비리. 지금 현재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리온이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자주국방하는 것을 막고 왜 우리나라 국산 걸 갖고 오느냐. 왜? 해외에서 갖고 오면 이게 돈을 이렇게 뒤로 빼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국방 아예 없고 외국에서 다 수입하는 걸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드러난 방산 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거는 과거의 것만 지금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야, 지금 현재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는 말도 하지 않는다. 예. 이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현재와 과거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고 정말 자주국방 하면서 그냥 무기를 사들이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뒷돈을 챙길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국산을 갖다가 좀 해서 우리나라 방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자방 하다가 지금 자방만 나오고 네, 그렇죠. 왜 사는 어디 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4대강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그것도 그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별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 4대강에 관여했던 우리 그 MB 정부의 그 관계자가 어떤 분이 지금 큰 어떤 그 정책 실패로 그 영어의 몸이 됐는지 뭐 한 분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대강 수사는 이미 다 끝났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4대강 수사, 뭐 자원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거 하니까 지금 이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4대강 수사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대표 회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부패와의 전쟁은 친이 친박계 그 약간의 갈등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 전 의원 두 분을 모셨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 의원님께 좀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 첫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남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상 청와대 영수회담을 보면 그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거는 회담이 아니고 벽담이다. 벽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홍보만 하고 야당의 얘기를 듣고는 합의점이 없이 그냥 나와버리면은 이 국민들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는 늘 덜덜이를 쓴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당 대표들이 영수회담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정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번에 문재인 대표께서 그 아젠다로 잡은 게 그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10% 정도의 사람들이 50%의 소득을 향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부의 쏠림 현상이 2위예요.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냐면 116만 원이에요. 그럼 뭐 월세 한 50만 원 내고 나면 66만 원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아젠다를 개발해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빵이 없다고 했을 때 정말 배고픔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예. 빵 없는데 카스테라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중에서도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좀 서민 경제 쪽으로 좀 바꿔달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다는 거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의원님께서? 과거의 그 여야 영수회담은 그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하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에 전혀 관여를 하는 과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과 어떤 국민의 대표로서 여야를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당정 분리도 돼 있고요. 오늘 회담 분위기는 과거와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바지 사장이랄까 어떤 전문 경영인들이 당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정말 온학격인 문재인 대표하고 대회담을 하는 거고 또 김무성 대표도 새누리당의 당권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그 품격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정치 분위기도 그전에는 이제 당의 보스들이 그 주도하는 이런 정치에서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민주정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어떤 아젠다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거지 오늘 여기서 뭐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제가 아주 다양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그 정책 대안으로서의 몇 가지를 제시를 할 것 같고요. 예.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 지금 말씀하신 거지 구체적 어떤 합의 내용 이거를 이제 여든 야든 원하는 건데 특히 야당 쪽에서는 오늘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문구는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그만큼 아까 말한 것처럼 들러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려면 뭔가를 확실하게 받아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그렇게 확답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확답해 줄 수 없다는 말은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또다시 이제 벽을 보고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는 지금 100% 정도 올랐는데, 사실 우리 세수가 없다고 하면서 법인세나 소득세는 계속 대기업 위주로 감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번은 시장에서 만났더니 내가 하루 풀빵 이거 5개 파는 집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당신네들 정치한 사람 아느냐? 저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전세난으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도 가슴을 열고 함께 가야 되는데, 청와대만 들어가면요 대기업 마인드로 바뀌어요. 대기업이 어떻게 수출을 잘하느냐, 잘 사느냐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야당계 어떤 선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그 여야 대표를 불러서 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소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 만나기 때문에 정말 그 박근혜 대표와의 어떤 상생의 정치를 한번 보여주는데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지금 그 이제 대통령께서 또 여당에서도 야당과 함께 어떤 그 새로운 지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에 매몰돼 있던 야당이 성장을 화두로 갖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했지만 기업들의, 정말 우리 경제에 그래도 큰 주축은 기업인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 높아가고 또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여러 가지 그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대안 등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든지 또 여야가 지금 대치 국면에 있는 그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토론회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그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그 진정한 그 비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이 좀 오해할까 싶어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한 15초만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그게 민생 경제라는 거죠. 외국에는 기업을 위하더라도 사장은 노조위원장이 되고 노조위원장은 사장이 되는, 기업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수의 그 민생 경제지,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민생 그 경제 발전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전국 해법, 오늘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만남에서 뭔가 해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